반갑습니다. 3월 27일 월요일 장중시험입니다. 자, 시장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죠. 네, 뭐 아침에 상승 출발하긴 했는데 하락으로 전환이 돼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수급은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즉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의 변화가 조금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쪽에서 나타나는 뭐 반란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좀 내리고 또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이 갑자기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즉 자금의 이동이 다른 쪽으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 2차전지 내에서 돌아다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오래 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형태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에 뭔가 훈풍이 불기는 좀 어렵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들락날락하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합니다. 종합주가지수 상황은 일단 쭉 내려가다가 오늘 2395포인트 즉 2400까지 깨지고 내려갔었습니다. 근데 2400이 지지선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을 연결해주고 있죠. 지금은 골든크로스 진행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위쪽 라인 때 2410포인트 정도까지는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플러스로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됐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해외 시장의 어떤 변화나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참고했을 때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소폭 하락한다 정도로 생각하고 오늘 대응하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움직임은 일단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분봉상에서 봤을 때는 저점을 잡아준 듯한 느낌이 있는데 올라가는 모양새가 워낙 등락을 좀 크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침 시점에서 떨어진 모습이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지금 2410까지는 일단 올라가 줘야지 상황이 정리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수급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충분히 반등 가능성도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도 열심히 저점 지지대를 만들어주게 된다면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네, 크게 떨어진 모습 이후에 옆으로 횡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등으로 나가는 모습이라서 조금 더 빠르게 진정세가 나타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왜곡 현상을 조금 해소를 해야지만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 모습이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대형주,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가라앉은 모습이기 때문에 좀 답답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상태는 일단 코스피가 뒤쳐져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쪽으로 조만간 자금이 들어올 것이다. 네, 그래서 주가 상승을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외국인 매수가 지금 계속 300억대, 뭐 많아봤자 500억대인데요. 이 정도면은 뒤집는 거는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어떻게 들어올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 모습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금융투자가 이것을 따라 붙어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이 아직까지는 불확실하죠.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관망세 보이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주가가 쭉 치고 올라가 버리게 된다면 그 부분에서의 강력한 상승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상승 포인트가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는 정도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흐름이 일단은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 수급 동향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자, 이제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게 되시면은요, 외국인 매도가 계속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매도가 아무래도 이제 2차전지 쪽에 집중되는 모습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서 요 내용도 같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 매도가 많아지게 된다라면 거기서 나온 자금들은 코스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약간은 조심스럽게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어떤 흐름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기대를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대형주 쪽 입장에서 본다라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조금 내려가 있는 모습이긴 한데 나쁘지 않죠? 크게 움직임이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어서 괜찮아 보이고요. 자동차가 조금 떨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지선 역할을 잘하고 있어서 기아는 조금 조정이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긴 한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유지가 잘 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기아가 따라붙는 게 조금 기분 나빴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격도를 좀 버리기 위한 움직임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포스코 홀딩스가 그래도 제법 강한 모습들 유지하고 있고요. 포스코 케미칼, 그 다음에 LG 에너지솔루션, SDI, LG화학 이렇게 2차전지 쪽으로 그나마 좀 좋은 모습이긴 합니다. 오후에 수급이 좀 바뀌면서 상황이 좀 전환되는 모습이긴 한데요. 이 모습들은 일단 좀 지켜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 섞여 있긴 한데 자금이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에 2차전지 쪽에서 약해지게 되면 전기전 쪽에서 강해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주고받고 하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 비슷합니다. 네, 오늘 은행주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텨주는 모습이라서 나빠 보이진 않아 보이고요. 대신에 뭐 크게 올라간 종목도 별로 없고 네, 대체적으로 하락한 종목이 훨씬 더 많이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넘어가면은요, 변동성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오늘 LNF가 시총 3위까지 올라가면서 위로 쫙 치고 넘어가는 모습인데 장중에 14.9%까지 올라갔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내려온 모습이죠. 약간 변동성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첨보 역시도 오늘 강하게 상승했다가 밀려 내려간 모습이고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도 지금 현재 마이너스 전환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에 대해서 이제 고점이다, 많이 올랐다는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2차전지를 사긴 해야 되겠는데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너무 높은 곳에 있으니까 매수하기가 좀 힘들다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LNF라든지 첨보 이런 다른 종목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실수하는 것은 뭐냐면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지금 현재로서는 2차전지의 대장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밀려 내려간다, 대장이 꺾이게 된다면 밑에 종목들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 대장이 꺾일 수 있다라는 어떤 불안감, 그 다음에 많이 올랐다라는 어떤 인식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차익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자금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일시적으로 2차전지 관련한 종목에서 이렇게 후속주들이 상승하는 경우들은 나타나지만 이거는 지난번처럼 이렇게 강한 상승을 이뤄내기는 어렵습니다. 1, 2차 정도 어느 정도 단기적 상승을 이뤄낼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자금은 결과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괜찮은 흐름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지수 왜곡 현상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자, SM이 지금 13위까지 밀립니다. SM 주가는 더 빠질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이거는 공개 매수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뭐 8만 원대까지 떨어지게 되면 뭐 다 빠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매수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네, SM의 주가 상황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 투매성 물량과 함께 이제 그 반대 매매도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개 매수에 나가는 물량들은 일단 상황적인 부분들이 이제 이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나왔을까요? 제대로 안 나왔으면 손실이 굉장히 커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팔 수 있을 때 파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물량 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이브가 오히려 수백억 대 평가 손실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네, 오버부킹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몇 대 몇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은 2.65 대 1이면은 그래도 이 정도면 많이 성공한 상황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전부 다 팔 수가 없는 상태죠. 한 절반 정도도 못 파는 거죠. 한 40%? 한 30% 정도 파는 건가요? 요 정도 35% 정도 팔겠네요. 요 정도 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실이, 이제 주가가 지금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손실이 날 수도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12만 원대에 달하는 이런 그 하이브 매수보다 더 높은 가격 매수했다라면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경고해드렸던 것처럼 그다지 좋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뭐 11만 원대 사가지고 공개 매수 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보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물량을 대부분 잡지 못한 상태가 된다면 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손실을 피해가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8만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 삼천당 제약이 조금 강세 보이는 모습이고요. 대주전자재료가 오늘 흐름이 좋게 만들어지는 모습, 요 정도만 일단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주들의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자, 개별주들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개별주들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 있네요. 포스코 엠텍 상한가 들어가 있어요. 자이걸, 그 다음에 아우딘, 퓨처스 이런 종목들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제법 올라간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10%대 이상 종목이 30개 정도 되니까 제법 많이들 올라왔다 볼 수가 있겠고요. 아래쪽 쭉 내려가다 보면은요 1.8%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많이 올라간 종목 제외하고 보면은 그렇게 주가가 많이 상승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면은 아마도 오늘은 하락 종목이 더 우세하게 많이 있을 것이다 보실 수 있겠죠. 자, 하락률 같은 경우도 크게 내려간 종목 DA 테크놀로지가 지금 현재 14%대 하락이고요. SM 미래산업 등등등으로 되어 있고요. 10% 이상 하락한 종목이 6개 정도 되네요. 뭐 제법 많이 빠졌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중간층이겠죠. 지금 현재 보시면 2.76입니다. 그래서 계좌 상황으로 보면은 현재 1% 남짓한 정도의 변동성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 1%가 조금 넘을 것 같아요. 한 1.5 정도는 계좌 하락을 좀 예상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는데 오늘은 일단 네, 계좌 하락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오후에 수급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금액적인 부분을 살펴보게 되시면 이제 동향을 볼게요. 자, LNF 매수가 좀 들어가 있어요. 기관 쪽에서 대주전자재료, LG에너지솔루션 2차전지 쪽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만 SM 매도 있고요. 삼성전자 매도 있고 하이닉스 매도 이렇게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것들 매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NF와 첨보 매수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움직임들을 좀 잡고 있는 상태다 보시면 되겠죠. 자, 외국인 쪽 넘어가시면은요 삼성전자, SM 이런 쪽이고요. 그 다음에 매수는
시장은 일단 잘하고 있네요. 잘하고 있는 모습인데 포스코 엠텍 매수가 좀 많이 들어갔고요. LNF 매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쪽에 매수가 좀 베팅이 들어가 있는데 에코프로 매도가 많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 매도 좀 있고요. 기아, 미래나노텍 이런 쪽으로 매도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HN도 지금 매도가 나오면서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에코프로 그룹에서의 어떤 매도 포인트가 당분간은 시장의 변화를 계속 이끌어낼 것 같아 생각됩니다. 눌리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자, 수급은 일단 변하고 있고요. 시장도 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자체가 현재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포지션이 약할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일단 자기 자리를 잡고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엉덩이로 투자하는 거 아시죠? 잘 붙여놓으시고 기다리시면 자금의 이동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스며들게 될 겁니다. 흐름이 바뀌게 된다면 당연히 기회가 오겠죠? 네, 저점권에서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코스피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는 시기가 곧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고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후에도 조금 더 관망하면서 진행을 해보셔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서두르실 필요는 없고요. 네, 오후 늦지막히에서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오늘 장중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마감 때 다시 오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